최근 귀금속 시장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왜 그런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시장 좀 보시는 분들은 이런 헤드라인 다들 보셨을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사니까 떨어지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다들 어리둥절했죠. 정말 하루아침에요. 가격이 무려 13.5%나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그래서 그 충격이 더 컸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갑작스러운 폭락이 온 걸까요? 전문가들은요, 두 가지 요인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을 만들었다고 분석합니다. 우선 한쪽에서는 그동안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이쯤에서 수익 실현해야겠다 한 사람들이 매물을 쏟아낸 거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좀 더 기술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강제 매도가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강제 매도는 왜 나온 거냐? 바로 증거금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CME 그룹 같은 아주 큰 거래소들이 갑자기 증거금,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를 할 때 맡겨둬야 하는 돈을 확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던 사람들은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걸 팔아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 하락은 금이나 은의 내재 가치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펀더멘탈의 변화가 아니라 순전히 시장 내부의 기술적인 문제, 일종의 조정이었다는 거죠.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술적 조정이라는 말만 들으면 전체 그림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번 폭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야를 좀 더 넓혀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최근에 13.5% 떨어졌다고 해서 다들 놀랐잖아요. 근데 사실 올해 들어서만 무려 155%가 올랐던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느낌이 확 다르죠? 이 155% 상승이 어느 정도냐면요. 1979년 이후로 거의 40년 만에 은투자자들에게는 최고의 한 해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폭락은 사실 역사적인 고점을 찍고 나서 잠깐 숨고르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폭락의 기술적인 이유였다면 반대로 애초에 가격을 이렇게까지 미친 듯이 끌어올렸던 근본적인 동력은 뭐였을까요? 시장에서는 항상 보이지 않는 힘들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달러의 힘입니다. 이건 거의 공식 같은 건데요. 귀금속은 달러로 거래되잖아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세지면 금이나 은 가격은 약해지고 반대로 달러가 약해지면 귀금속 가격은 강해지는 일종의 시소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공급 쪽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 지가 벌써 5년째예요. 게다가 은은 다른 금속일 때 부산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생산량을 확 늘리기도 어렵고요. 런던 같은 주요 시장 창고에 쌓여있는 실물 재고도 바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수요는요, 정말 모든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고에 은을 채워넣기 바쁘고 개인 투자자들은 ETF를 통해서 계속 사들이고 있죠. 게다가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니까 이자가 안 붙은 금이나 은 같은 자산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 거고요. 자, 그런데 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가격 퍼즐을 맞추려면 아주 중요한 조각이 하나 더 남았어요. 바로 은의 이중생활입니다. 귀금속인 척하지만 사실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금은 대부분 투자나 장신구로 쓰이잖아요. 근데 은은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 52%가 산업 현장에서 쓰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은의 가격이 전 세계 산업 경기에 직접적으로 연동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산업이라는 게 그냥 흔한 산업이 아니에요. 미래를 만드는 산업들이죠. 태양광 패널, 전기차, 이런 친환경 기술의 은이 없으면 안 되고요. 심지어 요즘 가장 핫한 AI, 그 AI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에도 은이 핵심 소재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말 복잡한 이야기들이 얽혀 있죠? 그렇다면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앞으로 은 가격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전문가들도 의견이 좀 갈리는데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본 시나리오는 지금 가격대에서 좀 다지기를 할 거라는 거고요. 만약 공급 부족이 더 심해지면 전고점을 뚫고 $100까지 갈 수 있다는 강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반대로 세계 경기가 확 꺾여서 산업 수요가 줄어들면 $25 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약세 시나리오도 무시할 순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에 무게를 둬야 할까요? 그걸 판단하려면 앞으로 이런 지표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ETF로 돈이 계속 들어오는지, 커맥스나 LBMA 같은 거래소의 실물 재고는 어떤지, 그리고 미국의 금리와 달러 움직임, 마지막으로 태양광이나 AI와 같은 산업의 성장세까지도 꼼꼼히 체크해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다른 목소리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베테랑 트레이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가격 움직임은 공급 부족이랑 아무 상관없다. 이건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일 뿐이다. 즉, 이런 펀더멘털보다는 그냥 시장의 투기적인 힘이 모든 걸 좌우하고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번에 엄청난 가격 급락, 과연 이건 긴 상승 추세 중에 나타난 일시적인 소음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지각 변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